먼저 개정안을 살펴보기 전에 먼저 이전까지 이 법의 개정 방향에 대한 요구가 이 법의 개정 방향에 대해서 어떤 요구가 있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가정이 해체됨으로 인하여 정말 이 법을 개정하는 것이 전면 개정해버리는 것이 이 법에 대한 요구였는지 살펴보시면 일단 2015년부터 건강가정사의 자격관리를 체계화해야 된다는 법안부터 시작해서 혼인에 관련한 의무사항에 대해서 좀 강화하자는 안들, 그리고 중앙건강가정정책위원회나 부모교육, 건강가정사에 대한 이런 요구들이 계속 법안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심지어 강민정 의원의 경우에는 학교 교사 출신의 민주당 의원님이신데 이 법을 아동학대 예방 방지에 대한 부모교육을 좀 더 강화해서 가정을 좀 살리자는 의미의 법안을 발의하셨고, 건강가정교육이 얼마나 의미가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법안을 발의하신 바 있습니다. 2018년에 박윤수 의원님이 법을 발의하셨는데 이 법이 상당히 논란이 되었습니다. 건강가정이라는 용어에 대해서 굉장히 반대를 하니 이 법이 요구하는 건강가정의 용어는 지향점임을 명확히 하자라는 취지로 가정의 건강성 증진이라는 용어를 바꿉니다. 그런데 이 법이 상당히 좋은 법안임에도 불구하고 반대를 받았던 이유는 사실 분별력의 부분인데요. 이 가족의 다양성은 존중되어야 하며 누구든지 가족의 형태를 이유로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라는 용어를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시고 같이 넣으시면서 결국은 이 법안은 철회되었습니다. 법안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냐에 대한 문제를 살펴볼 때 먼저 가족 개념을 정의할 필요성은 너무나 명확합니다. 이 가족정책 기본법을 주장하는 측에서는 가족과 가정의 개념에 대해서 특별한 정의 없이 생활공동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족의 정의를 혼인이나 혈연이나 입양에 한정하는 것은 가부장적인 것이라는 걸 주장하면서 그 이유를 들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앞에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했는데 잠깐 말씀드리면 이 법이 철저한 가족 정상성에 기반하고 있다라는 주장을 하고 계십니다. 저는 정말 이해가 안 가는데 최근에 눈에 띄는 기사를 발견했습니다. 보시면 어떤 기사인지는 구미의 그 영아 사례에 관련한 기사인데요. 이 내용 안에 이런 기사가 있습니다. 경찰 수사 관계자께서 정상적인 가족 관계가 아니었고 가족 간에 주고받은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같은 걸 볼 때 좀 정상적인 가정이 아닌 것 같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최근에 또 기사를 보면 석 씨의 가정은 평범한 회사원으로 구미에서 살아온 평범한 시민이고 부부 모두 초혼이고 평범한 가정이다 라고 할 때 가정의 형태를 정상 가정으로 보고 있지 않은 인식을 분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또 다른 기사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10살 조카를 학대했던 이모 부부에 대한 사건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이 사건 거슬러 올라가면 이 조카를 물고 난 이모가 원래는 군산 아내 살인사건이라고 하는, 제가 박스에 표시를 했습니다만, 이 아내를 결혼한 지 8개월 만에 살해하고 처형까지 12시간 폭행했던 끔찍한 사건, 그리고 그 이모부는 이 아버지가 아버지 5번째 아내인데 본인이 6남매인데 다들 어머니가 다르다. 그리고 맞아서 벽에 피가 튀는데도 병원에 안 보내줬다라는 얘기를 하는 이런 가정에서 자라났습니다. 자, 가족의 정상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가족이 뭘까요? 우리가 이런 사건들에 특별히 더 집중하는 이유는, 범인에 대해서 더 화내는 이유는 우리 마음속에, 우리 상식 속에 가족의 개념이 이미 있습니다. 혈연을 기반으로 하고 이 가족의 형태뿐만 아니라 기능을 다하는 가정, 이런 모습을 개념화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사건들에 대해서 우리가 전부 다 더 깊이 분노하며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냥 가족을 없애버리면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고요. 가족의 기능을 살펴보면서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이 제가 출처를 써놓지 못했지만 포털에서 찾으실 수 있는 가족의 기능인데 고등 교과서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가족의 기능은 좀 작아서 안 보이시는 분도 계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내용이 뭐라고 써있냐면, 가족 구성원 간의 상호작용이 이루어지는 질적인 측면에서 가정의 기능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이게 고등학교 교과서 교수학생들한테 가르치는 내용입니다. 왜 국회의원들께서 이 내용 모르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가족의 기능에서 제일 중요한 기능이 성 및 자녀의 출산 기능이고 자녀 양육과 사회화의 기능입니다. 그리고 애정과 정서적 안정을 제공하는 기능입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사회가 형성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가족과 어떤 가족 기본법을 만들려고 하는지 이걸 절대 뺄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 법 체계상 문제가 있습니다. 기본법, 가족정책 기본법이라고 하더라도 자고 기본법에 정의 규정이 없는 법안은 없습니다. 네, 그것은 다시 어떻게든 문제가 생길 것이기 때문에 기본법에 정의 규정이 없는 것 자체도 문제일 뿐 아니라 상위법인 헌법과 민법에 당연히 상응하는 법이어야 됩니다. 만약에 헌법 36조에 나와 있는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라는 규정에 반하는 건강가정기본법, 하위법이 상용되는 순간 이 법은 위헌법률심판의 대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헌법이나 민법에 반하는 규정을 준다는 것은 사실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민법 779조의 가족의 범위가 이미 나와 있습니다. 이 법에 보면 배우자, 직계, 혈족, 형제, 자매가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혈연 관계와 결혼을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민법에 기초한 가정의 개념을 다시 한번 일반화시켜서 써놓은 것이 건강가정기본법에 나와 있는 가족과 가정의 개념인 것입니다. 근데 이 개념을 없애고 시작하는 것은 저는 절대 용납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족과 가정의 용어는 구별되어야 됩니다. 이걸 지금 혼란하고 계신데 이걸 합쳐서 가족으로 합쳐버리시겠다는 것이 남해준 의원님 법안입니다. 근데 가정의 개념을 보면 이거는 제가 포털에서 본 것이 초등학교 교과서 내용입니다. 초등학교 교과서 이렇게 써 있어요. 가정의 형태는 집집마다 달라요. 혼자 사는 독신 가정도 있고 부부만 사는 가정도 있고 자녀와 함께 사는 가정도 다양하지요. 이렇게 초등학교에서 나오는 교과 과정입니다. 가정과 가족이 다른 것이죠. 이런 차원에서 지금 현재 건강가정기본법을 보시면 가족은 혼인, 혈연, 입양으로 이루어진 사회 기본 단위를 말하고 가정은 이 가족 구성원이 생활 공동체를 말한다. 그러니까 가족은 영어로 하면 사람인 것이죠. 패밀리에 가까운 것이고 가정은 홈에 가깝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의 이후를 보시면 특이하게 중간에 법이 개정되면서 1인 가구가 계속적으로 주장한 거죠. 가정에 1인 가구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서 차별적이다. 주장을 해서 1인 가정의 정의가 새로 들어갑니다. 좀 보면서 좀 약간 실소를 금할 수가 없었는데요. 이 가족과 가정에 대한 우리가 개념을 명확히 하면 이 법의 정의를 없애버리는 것이 왜 필요한지에 대한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고 가족으로 합쳐버리려는 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용납할 수 없으며 정의 개정은 변형은 가능하겠죠. 용어를 좀 더 쉽게 알아들을 수 있게. 그렇지만 가족과 가정의 용어는 구별되어서 법안에 정의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법을 개정한다면 가정과 가족을 수호하기 위한 법이어야 합니다. 지금의 법과 정춘수 의원님 안을 비교해보시면 밑줄 그은 부분이 차이가 있는 부분입니다. 이 법의 목적 부분에서 건강한 가정생활의 영위와 가족의 유지 및 발전이 지향점입니다. 그런데 정춘수 의원님 안은 가족에 대한 규정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가족의 정의가 없는데 가족에 대한 정의를 하는 것이 법안이고요. 정춘수 의원님 안에서 보실 것이 이 목적에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계시는데 삶의 질 향상이라는 것이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행복감의 정도라는 것이 정의 규정입니다. 그런데 이 법의 정의 규정 중에 건강가정을 빼고 계시죠. 정춘수 의원님이. 건강가정의 정의가 가족 구성원의 요구가 충족되고 인간다운 삶이 보장되는 가정입니다. 아까 정춘수 의원님 안에서 목적으로 새로 넣으셨던 삶의 질 향상과 이 건강가정이 추구하는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가정, 이것이 삶의 질, 가족 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 완전 동일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것을 분별하지 못하시는 것이 아닐까 하는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가정과 가족을 정말 지키기 위한 법은 아닌 것 같습니다. 현행법을 기초로 해서 가정과 가족을 수호하기 위해서 반드시 지켜져야 될 규정들을 좀 한번 앞에도 간단히 나왔지만 가족 가치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다. 여기에 자녀 양육 가사노동에 있어서 함께 참여하고 서로 존중하며 신뢰하여야 한다는 영신적인 규정이 나와 있고요. 혼인과 출산 역시 헌법에 나와 있는 대로 모든 국민이 혼인과 출산의 사회적 중요성을 인식해야 된다. 왜냐하면 그게 가족이 사회에 기여하는 중요한 기능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출산과 육아에 대한 사회적 책임은 여성의 책임이라고 명시된 것이 아니라 이 국가를 존속시켜야 하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입니다. 가족 해체 예방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가족 구성원이 가족 해체를 하면 안 된다는 것이 아니라 사회 구성 단위 기본인 가족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최대한 가족 해체를 예방하기 위해 노력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가족 구조가 붕괴되어 있다.
가족 해체, 이 가족 해체 예방을 대응 삭제한 시기에 가족은 이미 소멸하고 해체됐다. 이런 취지로 주장하시면서 구조를 삭제하려고 하는데 가족 해체를 그대로 방치하겠다고 하면 지금 계속 핵가족화가 넘어서 1인 가구가 많아지고 있는데 1인 가구 증가에 대한 사회적 고립을 어떻게 해결하실 예정이신지 전혀 대책 없이 문제가 있으니 없애버리자라는 취지로 법을 개정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내용입니다. 이 구조가 가족 해체 예방을 하겠다는 것이 이미 일부 해체된 가족에 대한 보호를 포기하겠다는 선언이 아닌데 자꾸 이렇게 인정하시는 것은 결국 가정과 가족을 모두 무너뜨리는 법안이 될 우려가 있습니다. 현행법 21조 2입니다. 내용 보시면 가족의 부양, 양육, 보호, 교육 등 가족 기능이 현저하게 저하될 경우에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결국 가정과 가족을 수호하기 위한 법안이기 때문에 완전히 뜯어 고친다고 이름을 바꾼다고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이런 내용을 더욱 강화하는 쪽으로 건강가정가족법이 개정되어야 된다면 그쪽 방향을 지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26조도 한번 말씀드립니다. 사실은 이 법에 지금 현재 가정이 무너질 위기에 있는 경우에 이걸 지키기 위한 많은 규정들을 두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정지영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가족 갈등이 있는 경우에 예방 상담하고 가족 지원 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한 여러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가정이 해체됩니까? 이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안 하기 때문이죠. 오히려 안 하고 방치하고 그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건강가정기본법이 있고 전담 부서가 있지만 오히려 악화를 더 방치하고 있는 형태입니다. 가족 단위의 시민적 역할 증진 보시면 상당히 감동적인 규정이 있습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가족 단위의 자원봉사 참여가 확대되도록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가족끼리 다 같이 모여서 좋은 활동으로 사회적인 참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행사들을 마련해 주는 것이 주무부처에서 해야 할 일이고 이 법을 규정을 계속 없애버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네, 너무 많아서 이혼 예방에 대한 규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이혼 의사가 정해진 가정에 대해서 이혼을 무조건 막는 것이 아니고요. 의사가 정해진 가족에 대해서는 이혼 상태의 가정이 안정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지원 서비스 제공 규정이 이미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민주당 의원께서도 발의하시면서 개정 발의를 하셨지만 건강가정 교육에 대한 내용이 이 교육을 오히려 철저히 하고 가정의 기능이 어떤 것이고 가정을 통해서 우리가 이루어야 할 목표가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가정 교육을 함으로써 우리 사회가 더 안정적으로 나아갈 수 있는데 지금 이것을 모두 소홀히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다 떼고 낙화시킴으로써 법을 개정하는 것이 우리 사회 유지에 어떤 도움이 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건강가정사에 대한 규정입니다. 사실 건강가정사는 저는 아까 교수님 말씀하셨는데 병력 단절 말씀하셨는데 우리 육아를 하셨던 여성분들께 상당히 좋은 직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사회복지사로 이 사회복지사 자격과 많이 유사한데요. 가족을 꾸려본 경험이 있고 가정 안에서 어려움을 겪으면서 하나가 되었던 여성들이 상당히 지향할 수 있고 가정을 지키는 역할을 함으로써 사회적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직업인데 오히려 이 건강가정사를 제대로 뽑지 않고 직업으로서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는 역할을 줌으로써 다른 직업으로 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여가부에서는 다시 한번 입장 정리를 해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정을 지키기 위한 모든 절차를 마련해놨는데 본인들이 지키지 않아서 가정이 해체되는 것에 대한 문제의식이 전혀 없는 것 같고요. 오히려 저는 건강가정사를 가장 강화할 수 있는 법안이 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법 개정안에 대해서 반대를 많이 하고 있는데 반대뿐만이 아니라 대안이 있어야 됩니다. 가정에 반대하시는 분들은 가정에 반대하는 것에 대한 대안이 가정의 해체입니다. 우리는 이 가정을 해체하는 법안을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대안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드리면 우리 이 토론회를 개최해 주신 서정순 의원님께서 법안 발의를 해주셨는데요. 잠깐 맨 뒤에 보시면 책 맨 뒤에 보시면 이런 법 개정안에 대한 비교표를 실어놨습니다. 중요한 부분은 이 부분인데 뒷장입니다. 남일순 의원님과 정준수 의원님이 삭제하려고 하는 규정은 8조 9조 혼인과 출산, 가족 해체 예방, 그리고 가정의례 이런 규정입니다. 근데 8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혼인과 출산에 대해서 중요하다. 이건 가정 안에서 가정이 해야 할 중요한 기능이다. 그리고 가족은 가능하면 지키도록 서로 노력해보자 라는 선언적 규정이고 이것을 위해서 국가가 노력하라는 규정인데 이것을 빼고요. 신설되는 규정 한번 보시면 남인순 의원님 신설하시는 안은 없습니다. 이 법을 개정하는 취지가 뭔지를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정준수 의원님은
가족정책위원회는 여가부로 돌립니다. 여가위에 돌립니다. 근데 여가위에 두는 것은 지금 여가부의 역할이 어떠하신지를 아시면 가족정책위원회가 어떻게 흘러갈 수 있는지 위험성을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서정수 의원님 안에 보시면 이 중앙건강가족위원회를 주무총리 산하에 두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여성 편향적인 가정이 되지 않도록 지키기 위해서는 여러 부처가 나서서 가정의 기능을 생각할 때 모든 부처가 나서서 이것을 논의하여야 하기 때문이고요. 오히려 가정 내에서의 여성의 지위에 대해서 강조하시는 주 의원님은 이런 내용을 안 넣으셨지만 서정수 의원님 넣으신 안에는 가사노동의 가치평가가 제대로 되어야 된다는 규정이나 이 가정 양립과 가정 친화된 사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노력할 일, 그리고 최근 심각한 문제가 되는 아동 학대나 가족폭력 예방과 개입에 대해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할 일에 대해서 역할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리고 최근에 이양수 의원님께서 건강가정사에 대한 자격을 강화하는 법안을 또 발의해 주셨는데요. 실제로 이 법안의 개정을 통해서 어떻게 가고자 하는지 지향점이 분명합니다. 반대로 이 남인순 의원과 정춘수 의원님과는 지향점이 없다는 부분을 다시 한번 보시면 되고, 개정을 한다면은 무엇을 향해서 또 어떤 방향으로 가정과 가족을 지키고 헌법과 민법을 수호하는 방향으로 법이 발반하는 것이지 상위법에 반한 법 그리고 기존에 있는 질서를 반대하고 대안이 없는 법을 개정하는 것은 그것은 결국 사회를 무질서하게 하는 법치주의가 되고 말 것입니다. 마지막 우려에 대해서는 아까 여러 번 나왔습니다만 박윤수 의원님 안이 결국 철회까지 이르게 된 것은 가족 다양성이라는 용어 때문입니다. 제가 이 법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많은 분들이 얘기하십니다. 이 법안에 동성혼에 대한 얘기 한마디도 없는데 넘어간 거 아니냐 이런 얘기 하시는데요. 가족 다양성이 곧 동성애입니다. 동성 결혼입니다. 이것은 유엔 사회개발위원회에서 이미 얘기를 했습니다. 회의 내에서 가족의 다양성이라는 용어 자체가 동성혼 관계를 포함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가족 지향이라는 용어로 바꾸자라고 했고, 이것에 대해서 미국에서는 약간 유감이라는 식의 문법도 나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동성혼 합법화에 등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이것은 일방적인 법의 일방적인 해석에 의한 것이고 우려에 불과한 것이고 억지다라고 말씀하시면 이 부분이 저희가 억지가 아니고 다른 세계 유엔에서도 이미 이 부분에 대한 우려를 다 알고 있다는 점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법을 개정하고자 할 때 그 방향이 명확하지 않으면 법치주의에 의한 결국 사회 해체로 이룰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들 아시겠지만 이 나치에 의한 정부도 법치주의를 일으켰습니다. 법을 함부로 개정하면 안 됩니다. 법은 한번 만들어 놓으면 개정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냥 보이는 대로 문제가 있다고 해서 어떤 대안이나 이 법을 개정했을 때 생길 문제점에 대한 시뮬레이션 없이 무조건 내 성과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 당과 나의 성과를 위해서 법을 개정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합니다. 가정을 지키는 법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